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근데 네. 뭐 국힘은 뭐 그런다 하더라도 민주당 분위기나 뭐 강서구청장 그 선거 전후를 비교봤을 때 사실 지금 막 국힘에 뭐 그 국민의 뭐 의총 뭐 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저기 임명직 사퇴하고 뭐 이렇게 또 그 사이에 막 지금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힘에 뭐 당장이라도 지금 뭐 어떻게 될 것처럼 막 그런 뉴스들이 막 나왔지만 사실 한 달이 쳐 뭡니까? 그 이재명 당대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민주당이 했던 그 현장을 전달하는 뭐 제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도 되게 불안불안하고 되게 어렵고 그랬는데 법원의 어떤 그 판단 이후에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달라지고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또 더더군다나 민주당의 또 분위기도 국민의힘과 좀 사뭇 달라진 부분도 있긴 한데요. 우리 부대변인께서는 좀 당 안에 또 그걸 원래 대변인실이 또 당과 당 밖과 내를 안과 밖을 다 이렇게 보시잖아요. 또 대변인실이 또 언론과 그 홍보 그쪽 같이 보시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민주당의 분위기, 강서구청장 선거 전후로 해서 어떤 그런 분위기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좀- 민주당 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음, 민주당은 그 전에도 음, 그러니까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봤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제가 지역을 다녀보니까 네. 민주당 좀 잘 좀 하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그렇죠. 들어서 네. 제가 아는 만큼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쑥스러워서 그냥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근데 왜 똑같은데 보여진 거 다르게 보여지는 것인가? 비판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를 언론에서 많이 담았다고 봐요. 많은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168명 169석 중에서 진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가 줄어들었느냐? 아닙니다. 비판하는 일부 사람들의 목소리를 언론에서 기계적 균형이라고 해서 네. 똑같이 많이 내보냈고 그분들의 비판도의 깊이가 좀 더 깊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선거를 이기고 나서는 비판하는 분들은 똑같이 비판을 해요. 네. 그렇지만 그 수위가 좀 더 얕아졌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전 보이잖아요. 안에서 의총 때도 보이잖아요. 네, 네. 내부에서 막 비판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소리가 확 줄어든다? 그거는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그냥 목소리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입장을 안에서는 무슨 입장이 있겠지만 입장을 안 내시는 분들도 여전합니다. 네. 우리가 가결은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의 가결이 29명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기구까지 다 포함하면 39명 정도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그분들이나 그때 그분들이나 네. 그때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네. 기권 다 포함해서 39명으로 추정되는 그분들이나 네. 강서구청장 이후에 39명으로 추정되는 그분들이 누군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다. 그분들 그때도 침묵, 지금도 침묵이에요. 근데 언론에서 표출돼서 보여주는 것이 마치 민주당이 뭔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예전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었고요. 네. 지금도 크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재명 당대표를 옆에서 지켜보면요. 그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흔들림이 없으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이 봤을 때는 전 제 생각이 맞다고, 제 분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더 지켜보시면은 민주당은 뭐 크게 흔들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잘만 하면 됩니다. 이번 그 오히려 강하게 할 때 좀 더 강하게. 강하게 네. 선거 결과를 두고 또 물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하여튼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뭐 글쎄요, 하여튼 그게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 다뤄지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보여지는 게 국민들에 보여지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언론을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언론은 의원들을 통해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네.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을 신상을 공개하기도 하고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침묵하는 많은 분들이 그 전에 본인의 목소리를 언론에 전달할 때 어떤 뉘앙스가 네. 조금 달라진 것뿐이지 그냥 그 뉘앙스로 해석을 해서 텍스트로 나가고 방송으로 나가니까 마치 네. 달라진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 근데 그래서 언론을 저도 이제 전에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언론이 왜 이렇게 해?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본질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이번에 민주당 그 국힘도 그렇습니다만 민주당에게도
대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뭐 앞으로 그 물론 어제 저희 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뭐 그런 비슷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김태우 후보와 같은 경쟁력이 없는 후보도 서울 그 강서구에 39%에 네. 가까운 어떤 그 달하는 지지를 받았는데 만약에 향후에 이런 김태우 후보보다 좀 더 경쟁력 있는 국민의힘 쪽의 후보가 나오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이 예상되는 후보들이 과연 얼마만큼 경쟁력 있게 같이 내지는 또 당선 가능성까지 과연 장담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와 같은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어떤 뭐 의원들이라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지금 정치 지형이 지금 당장은 지금 여당이 지금 불리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6개월 정도 남은 시간에서 그래서 민주당에게도 좀 더 달라진 모습, 좀 더 혁신적인 어떤 뭐 공천 포함해가지고 좀 인물의 어떤 그런 변화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6개월 남은 시간 동안 민주당 기존의 의원들을 약간 비판하는 거, 저 거기 동의합니다. 네. 민주당은 복잡할 거예요. 야당인데 네. 여소야대가 된 거죠. 네. 그러면은 민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또 야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혁신이라고 한 것은 이제 원외와 원내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복잡하게 그건 딱 하지 않고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원들 저 이해찬 대표 때도 제가 상근무대로 공천이 아니라 임명받아서 상근무대로 네.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네. 지지자나 당원들이 봤을 때 좀 더 열심히 잘하지 아쉬움이 있는 초선 의원들 상당히 많은 거 사실입니다. 네. 네, 사실이죠. 그런 분들이 일을 잘해야지만 이 민주당이 좀 더 그분들이 일을 좀 세게 잘해라. 잘하는 분들은 잘합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일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더 열심히 해라. 저 봐라. 지금 김태우 후보가 나오는데 39표가 좀 받지 않느냐. 그런 비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두 번째 이번 총선에 대한 공천입니다. 이번 총선에 대한 공천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특히 민주당은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해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네.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의 커리어는 되게 훌륭할 수 있으나 네. 그러면 우리는 무소속이 아니고 민주당입니다. 그럼 민주당의 철학과 민주당에 가지고 가는 어떤 그 정치적 철학과 가치. 결이 맞느냐, 네. 같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전혀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왔었고요. 많이 왔었고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초선 의원분들도 전혀 제가 볼 때 결이 안 맞는 분들인데 당원들이 목소리가 세니까 마치 결이 맞는 것처럼 막 맞춰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맞춥니다. 뒤에서는 좀 달라요. 근데 네. 겉으로는 맞춥니다. 그런 분들이 좀 일부 저는 봤습니다. 네. 저는 봤고 그럼 우리 공천에서는 이런 것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물론 공직에 있어서 그러니까 당원으로 가입한 기간이 공직에 있으면 있을 수 없겠죠. 근데 네. 공직이 아닌 사람들이 당원 가입을 최근에 갑자기 하면서 들어온다. 그만큼 인물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네. 그런 점도 그러니까 민주당의 당적이 좀 있는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가입 기간이 좀 있는지 저는 그런 것도 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네. 민주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꼭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청년이 없다. 청년들 길러낼 청년들 많습니다. 인지도 없고 이름도 없는 청년들도요. 네. 많습니다. 잘 길러내면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천에서는 아예 배제하고 인재 영입만 한다는 거. 근데 인재 영입 하시려면은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박지원 같은 사람들 다시 한번 인재 영입하면 안 되겠지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혁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천 룰 자체가 50대 50인데 네. 그러면은 당원들이 의정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고 공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을 좀 계산을 복잡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군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이제 이 정치 쪽은 이걸로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경 상대 그러니까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젊고 개혁적인 이제 상대적인 입니다 합니다만 젊고 개혁적인 이미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적인 것을 강조하시죠. 그쵸 무슨 40이 상대적이다. 넘었는데 뭘 하려. 그렇습니까? 저희 그래서 80년대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죠. 80년생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뭐 그것까지 정확하게 제가 뭐 따로 여쭤보지는 네. 않았습니다만, 네. 젊죠. 네. 젊고. 근데 제가 80년생이라니까 놀라셨는데 70년대생인지 아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더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상대적으로 좀 그래 다른 후보부에 비해서 네. 네, 정리할게요. 상대적으로 젊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민주당도 물론 지금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국힘은 항상 이준석 대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국힘은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젊은 사람들 당 대표로 이렇게 물론 한때 지금은 이제 물러났습니다만 민주당은 그 오래된 전통과 내용을 갖고 물론 그 젊고 뭐 늙은 어떤 그런 세대 꼭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보면 오히려 보수 당인적인 어떤 국민의힘이 젊은 어떤 후보 내지 젊은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약진보다도 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목소리를 내는. 근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경 상대 부대변인 것처럼 되게 상근 부대변인. 상대 부대변이 아니고요. 상근 부대변인. 네. 우리 부대변인처럼 민주당에서 아까 정말 젊고 개혁적이고 굉장히 그런 그동안 꾸준히 열심히 민주당의 어떤 여러 가지 내부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들 상대 해왔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상당히 많이 그게 잘 국민들한테 잘 뭐라고 할까요? 뭐 어필이 되지 않았다거나 좀 노출되지 좀 덜했다거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경 부대변인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6개월 앞으로 온 글쎄 총선 승리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뭐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좀 이 젊고 개혁적이고 이런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더 전면에 나서서 국민들과 호흡하고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정책과 함께 그런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떻게 좀 그런 전략 그런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런 전략이 있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런 전략이 무엇인지 저는 답답합니까 조금? 전 모르죠. 네. 저는 그런 전략이 무엇인지 그래도 조금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제 입장에서도 그건 아직 모릅니다. 네. 그건 모르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젊고 청년이다 이런 얘기는 오히려 청년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용해인 의원 저 좋아합니다. 네, 친하기도 하고 좋아해요. 네. 근데 용해인 의원은 내가 청년입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내가 청년입니다 굳이 얘기를 안 하고도 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이 얘기했던 것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지적해왔던 패널로 저 같은 사람이 나가서 지적해왔던 거 현 정권을 향해서 지적해왔던 건 똑같아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국민의힘에는 이준석과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 명수가 적다. 인물이 좀 수적으로 좀 적다. 그래서 더 두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 민주당에는 왜 이준석 같은 당대표가 청년 당대표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 젊은 당대표 나오지 않느냐. 그것은요. 당원 당규 그러니까 공천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 공천이 아니고 전당대회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후보 등록을 하고 컷오프가요. 연령이 있죠. 아니 컷오프가요. 연령이 아니고요. 컷오프 당대표도 연령이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컷오프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중앙위원들 한 지금 현재 중앙위원이 400여 분인 걸로 제가 400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컷오프를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게 아니에요. 그 제도가 아예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 근데 민주당도 만약에 그런 그 전당대회 공천 룰 자체가 전당대회 룰 자체가 그렇게 컷오프 제도가 바뀐다면은 국민의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우리가 진보적인 입장을 낸다면 색깔을 낸다면은 당대표급
청년들, 당대표급인 젊은 사람들, 굳이 청년을 빼더라도 많이 거론이 돼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경 부대변인도 저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선은요 이번에 대전 유성을 네. 네 거기서 우선 초선 먼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